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주택화재보험을 소멸성 또는 장기로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종류입니다. 보험회사 기준이죠. 단독 다가구주택, 단독 소유주로 3층 이하 6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등기가 개별로 되지를 않죠. 이런 경우에도 단독주택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단독주택이 있죠. 같은 개념이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4층 이하 면적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연립 다세대 주택 요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 근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더라.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죠. 이런 경우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 등기가 개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쓰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5층 전부 다를 아파트로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요율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아파트 요율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죠. 다음은 주택 물건인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관한 특례입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상가 부분, 주택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특례는 뭐냐면 화재보험의 기본적인 룰은 방화구역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중에 건물에서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방화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은 주택물건, 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으로 구분하죠. 일반 근린생활 이런 부분들은 일반물건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파트 상업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물건으로 적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특례에 나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택으로 쓰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음식점이다, 상가동 이런 부분들은 일반 물건으로 적용을 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주상 건물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같이 쓰고 있으면 그 중에 높은 일반 물건을 적용을 해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요율로? 주차 전용 건물 요율 있죠. 그거를 적용을 해라라고 특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4층짜리 건물 중에 1층,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에 건물 주인이 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4개층 중에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해야 되지만 일반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주택도 일반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 특례를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죠. 그래서 꼭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료에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죠. 먼저 소멸성 보험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내용은 건물은 1억입니다. 가재도구 5천만 원. 화재 대물 배상은 10억. 건물급수는 1급. M보험사 기준이고, 화재 대물 배상 보험료는 장기 보험인 경우에는 대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옆에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사망을 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대인 보상이죠. 이거는 소멸성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장기보험에만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회사별 최저 보험료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2만 원, 어떤 회사는 15,000원, 어떤 회사는 3만 원이다. 그걸 빼고 그냥 보장성 보험료만 제가 계산을 했던 부분들이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또 세대 이상, 세대가 일정 세대 이상이면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할인을 또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독 다가구 주택은
보험료가 건물인 경우에는 23,000원, 가재도구 11,500원, 화재대물 429원 해서 합계보험료가 34,000원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은 합계보험료가 32,000원이더라. 대인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료는 장기보험이 유리하다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연립 다세대주택 한번 볼까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립 다세대주택 전체 보험료가 13,600원. 연립 다세대 장기보험을 했을 경우에는 11,496원. 장기보험 유리하죠. 다음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소멸시인 경우에는 9,261원, 장기보험인 경우에는 11,400원. 아파트는 장기보험이 다소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장기보험이. 참고로 하시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별약관들이 있죠. 우리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우리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특별약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입을 하는 5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 급배수 설비 누출이 뭡니까? 상수관, 하수관, 예를 들면 터져서 우리 집의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소멸성인 경우에는 단독은 675원입니다. 가입금이 500만 원 가입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죠. 연립 675원, 아파트 410원. 장기보험 한번 볼까요? 단독 18,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월납보험료에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맞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립주택 18,700원입니다. 아파트 27,800원. 급배수는 소멸성이 보험료가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죠. 다음은 풍수의 특약입니다.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이죠. 단독 연립 10만 9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6만 7천원. 장기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4만 5,600원입니다. 연립 아파트 동일하게 4만 5,600원. 반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풍수재가 장기보험이 유리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화재벌금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원 가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소멸성에는 특별약관이 없습니다. 장기보험에는 동일하게 72원이죠. 2천만 원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는, 화재벌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꼭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임시주거비 가입 많이 하죠. 10만 원. 소멸성에 특별약관이 없습니다. 장기보험은 단독 1,700원, 연립 600원, 아파트 380원.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비, 6대, 12대, 18대, 20대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죠. 가입금 100만 원입니다. 소멸성에도 없습니다. 단독, 연립, 아파트 동일하게 25,000원으로 2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특약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결론이죠. 먼저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소멸성이 아까 아파트 기본보험료 그리고 급배수를 뺀 부분들은 장기보험이 훨씬 유리하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장기보험이. 다음 뭡니까?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 종류. 장기보험이 훨씬 많았죠. 장기보험이 화재벌금 뭡니까? 또 임시주거비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비 이런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약관을 잘 가입을 하시면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결론, 최종 결론입니다. 이건 일반 보험의 정석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주택화재는 장기 20년 납, 20년 만기 이상으로 이사할 때마다 옮기면 되죠.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험으로 보험회사별로 또 최저 월납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작게 이렇게 월납으로 가입을 하셔서 특별약관을 필요한 부분들은 다 첨부를 시켜서 가입을 하나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급배수 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은 사고가 에서 오수 사고가 나게 되면, 오수관이 터져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재도구 전 못 씁니다. 집에도 엉망진창이 되죠. 가입 금액 500만 원으로 택도 없습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사고가 나죠. 그래서 장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되 급배수 누출 손해 특별약관은 소멸성으로 현실성 있게 건물, 가재도구를 한 개를 추가로 소멸성으로 가입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 증권이 2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 풍수재 특별약관은 아까 장기보험이 훨씬 유리했죠. 보험료가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장기보험으로 20년 납 또는 30년 납으로 가져가시면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막 대형 태풍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고 또 사고가 많이 나니 보험회사에서는 인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험료로 20년 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물론 아파트에서는 잘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져서 가입이 얼마 되어 있는지 따져서 우리 장기보험이나 이렇게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장성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기 보장성 보험 있었죠? 보장성 보험료를 줄인다는 것은 같은 월납이지만 나중에 만기 환급으로 가게 되면, 만기 때까지 가게 되면 환급금이 더 많다는 부분들이죠. 꼭 기억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똑같이 일반 보험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험료, 특별약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 정석 석환입니다. 일반보험 정석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반보험 설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발 취지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문의 태도입니다. 보험 인수가 되는지, 설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험 계약 인수는 주위에 계신 설계사분들에게 하기를 권고해 드렸고, 설계는 저희들이 무료로 좀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저도 저 나름의 본인의 업무가 있죠. 처리에 좀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정의 순수를 받자 해서 설계 지원 시스템이 개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설계 지원 팔로우를 보면 설계 지원 요청서를 저희 사무실에 톡이라든지 문자,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사 전산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계사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앞자리,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죠.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로그인을 해서 일반 보험 설계를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인증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2군데 정도 보험회사 설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사 전부 로그인 가능한데 주로 하는 회사가 있죠. 메리츠, 삼성, 현대, KBDB를 주로 설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청약서는 해당 설계사분 사무실에서 청약서를 출력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설계 지원된 내용들을 저희들은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보험료죠. 10만 원 이하면 3,000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만원, 100만 원 초과 보험료 500만 원 이하면 2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면 5만 원, 1000만 원 초과 보험료면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URL 주소창을 우리 설계사분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죠. 금액과 같이. 그러면 금액에 개인정보 전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창이 뜨죠.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뭐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최종 결제가 되면 처리가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득이 소정의 설계 수수료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50만 설계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